네, 오늘 10번째 시간 시작합시다. 첫 번째 어나운스먼트. 이그잼은 지난 시간에 진도를 많이 못 나간 관계로 오늘 배운 데까지 할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면 되겠어요. 자, 리뷰를 하면 지난번에 챕터 5에 인버스 프로블럼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인버스 프로블럼에서 핵심적인 것은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 x를 매핑을 해요. 어떤 펑션 g로 매핑을 해서 이제 y를 만드는 거예요. y를 만들 때 x의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지고 g가 주어졌을 때 y의 디스트리뷰션을 찾는 문제를 예를 들면 다이렉트 프로블럼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거 인버스 프로블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버스 프로블럼은 이런 거예요. x의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지고 y의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졌을 때 g를 어떻게 찾아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CDF로 해도 되지만 PDF로 이렇게 줬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처음에 가지고 시작했죠? X는 디스크리트일 수도 있고, 컨티뉴어스일 수도 있고, 믹스트일 수도 있고, Y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조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무슨 대통일장 이론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연구를 할 때도 교수님이 어떤 문제를 딱 주시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그걸 처음에 한 번에 풀려고 하지 말아요. 한 번에 풀려고 하면 안 풀려요. 풀리면 이상한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페셜라이즈를 하는 거예요. 스페셜라이즈. 알겠어요? 스페셜라이즈 한다는 것은 심플리파이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진도 나가야 되는데 뭐 하고 있죠? 네. 여러분 리서치 할 때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줬어요. 근데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다음번 미팅에 가서 잘 안 되던데요. 또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뭔지 알아요? 교수님이 해보라는 방향으로 하니까 안 되던데요. 이렇게. 그거는 you are wrong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좋을 게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교수도 인간이기 때문에 기분 나빠요. 그럼 여러분 졸업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교수님이 알고 줄 때도 있어요. 여러분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근데 어떤 때는 정말 모르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나도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은 미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방법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심플리파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리파이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래요. 심플리파이를 할 때 오버 심플리파이를 하면 소위 말해서 그 문제가 가진 에센스가 없어져요. 그래서 에센스가 뭔지를 파악해야 돼요. 이 문제의 에센스는 뭔가. 물론 처음에는 막 빼봐요. 그냥 막 간단히 해요. 복잡한데 그냥 디스크리트 타임, 싫어, 벡터, 복잡해, 스칼라 이렇게 막 줄여요. 줄이다 보면 어느 순간 뭐지? 트리비얼하게 돼요. 문제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걸 나한테 왜 물어볼까? 너무 당연한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오버 심플리파이를 해서 문제의 에센스가 사라진 거예요. 아니면 본래 그 문제는 심플리파이를 해서 보면 트리비얼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 MIT의 갤러거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자기 옆에 셰넌 교수가 있을 때 MIT에 자기가 어느 날 좋은 리서치 결과가 나온 것 같더래요. 막 해서 그래서 들고 와서 신나서 하이 안녕 클로드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그랬더니 뭐네 네가 말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더니 막 대화를 나누면서 문제를 간단하게 하더니 결국 딱 그러더래요. 이거 트리비얼한데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봐도 문제의 에센스가 그대로 있는데도 심플리파이 하다 보니까 그냥 트리비얼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도 있어요, 물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쭉 심플리파이 하다가 너무 트리비얼해지면 다시 올라가요. 다시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금 트리비얼해서 뭔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복잡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걸 없애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문제가 트리비얼해졌구나 하는 순간이 딱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풀다 보면 고기 닦아서 보통 막히거든요. 그렇잖아요. 트리비얼한 건 풀리다가 계속 트리비얼인데 좀 복잡해지다가 어느 순간 에센스가 딱 들어오면 막혀요. 그거를 어쨌든 해결해 가요. 아니면 그래도 못하잖아요. 시간 너무 제약돼 있어요. 교수님이 오늘 밤 10시에 주셔놓고는 자 아침 9시까지
해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가서 이러는 거예요. 못했는데요가 아니라 교수님 이게 심플리파이를 해서 봤더니 이 문제는 이렇게 하니까 오버 심플리파이를 해서 트리비얼한데 요게 에센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특하다고 생각해요. 녀석 리서치를 할 줄 아는구만. 근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라고요? 당신이 해보라는 대로 했더니 안 되던데.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거 얘기하다 말하는 이거 뭐 디스크리트 컨티뉴어스 믹스트 해가지고 5만 뭐 대통일장 이론을 만들려고 하면 아인슈타인처럼 망하는 수가 있죠.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의 고등과학 뭐 연구소인가 그거를 아인슈타인이랑 그 괴델이죠. 그렇죠? 괴델 불확정성의 원리인가 불확실성 말고 있잖아요. 수학자 괴델 맞죠? 그 두 사람을 위해서 프린스턴 대학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둘 다 이제 업적을 쌓아놓으니까 더 잘하라고 뽑았는데 둘이서 같이 산책만 하다가 아무 결과도 안 나왔어요. 둘 다 엄청나게 위대한 뭐를 해보겠다고 하다가 그냥 한 번에 통합하는 게 잘 안 나와요. 아직도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심플리파이해서 생각하면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다이렉트 프로블럼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거 두 개 줬을 때 이거 구할 때 어때요? CDF로 다이렉트 메서드라는 게 또 있었죠. CDF로 하는 방법이 있었고 자코비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 자코비 방법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펑션이 모노톤, strictly increasing이라서 원투원 커레스폰던스를 가지는 함수는 즉 인버스를 쉽게 가지고 이게 뭐 스무드하면 잠깐만 밑에다가 CDF를 집어넣으면 그냥 미분돼서 PDF가 되면서 PDF가 지워지고 1이 되는구나.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언제 안 되죠? 얘기했잖아요. 얘가 디스크리트면 유니폼을 못 만들어요. 또 믹스트도 못 만들어요. 사실 믹스트도. 믹스트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그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을 배울 텐데 투 랜덤 베리어블스 할 때 꼭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해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의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랑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다른 어떤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을 웨이트를 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믹스처라고 하는데 그럼 점프 디스컨티뉴어티가 있어서 안 돼요. 믹스트. 그러니까 이게 컨티뉴어스일 때 x가 컨티뉴어스일 때는 이렇게 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전형적인 그림이 제가 그려줬던 이거 가우시안이죠. 여기 1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렇게 해서 그래서 x, u는 fx, x 이렇게 하면 여기 PDF가 이렇게 보이면서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보이는데 매핑하면 이게 어때요? 여기서는 쫙 유니폼하게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x가 어때요? 가우시안은 이게 무한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버스 아니에요.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게 인버스였나봐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 근데 우리는 y를 만들고 싶어요. 한 가지 방법은 일단 여기다가 u에다가 다시 얘의 인버스를 쓸 수 있다면 그렇죠? x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x인지 y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u를 유니폼 0, 1을 이제는 이렇게 해서 바꾸면 이때는 그림이 어떻게 되죠? y가 예를 들어서 가우시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0, 1이고 이게 u죠.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u는 유니폼이니까 여기서만 쫙 나오면서 그때마다 값이 이렇게 할당되면서 2분의 1보다 작으면 음수가 할당되고 2분의 1보다 크면 양수가 할당되면서 가우시안이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구나. 근데 흥미로운 건 뭐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이게 컨티뉴어스에서만 되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우리가 조금만 주의해서 얘에 대해서 좀 뭐 점프가 있으면 뭐 그냥 이렇게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결국 뭘 할 수 있냐면 이거는 언제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컨티뉴어스든 디스크리트든 믹스트든 다 된다는 거예요. 다 만들 수 있어요. 유니폼으로부터.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해보라고 했었죠. 몇 개. 점프가 있으면 어떻게든 잘 생각해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아직은 그냥 디스트리뷰션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또 기억해야 될 거 제가 여러분한테 주는 메시지들 저한테 수업 들었는데 이 말을 못 들었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시노미 시스템 할 때도 얘기했고 정보통신공학개론 할 때도 얘기했고 전자수학 할 때도 얘기하고 뭐 해왔기 때문에 홈커밍 데이에 와서 발길질을 당하지 않으려면 제가 딱 멱살 잡고 물어볼 거예요. 내가 뭐라고 가르쳤어? 이렇게. 네, 심플리파이 하라고 뭐 이렇게 안 하면은 그 상황에서 두들겨 맞는 거예요. 아니면 비주얼라이즈를 하라고요. 뭐 이렇게 안 하면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또 하나의 키워드가 existence and uniqueness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continuous 할 때만 exist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라고요? 저렇게 유니폼으로 만드는 방법은 유니크하지 않아요. 유니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유니폼에서 어떤 디스트리뷰션 오브 Y를 만드는 것도 유니크하잖아요. 이때는 항상 존재하죠. 그렇죠? existence가 개런티가 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유니크하잖아요. 만드는 방법은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수학과 다니면은 이 existence, uniqueness에 대해서 그래도 훈련을 좀 받죠. 우리도 사실 받은 축에 속해요. 조금. 근데 우리나라 그 언어가 한국어가 일본어도 마찬가지고 중국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예를 들면 관사가 별로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단수 복수에 대해서 별 주의를 안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런 데일수록 더더욱 착오가 많이 있죠. 네. 예를 들면 뭐예요?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꼭 시험을 앞두고 진도를 나가야 할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아들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싣고 갔어요. 그때 의사가 보더니 왜 내 아들이 왔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뭐죠? 네, 그렇죠. 엄마가 의사죠. 네. 뭐 이런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그게 뭘 하면 이렇게 유니크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게 여기서도 반영이 돼요, 실제로. 여러분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상황이지? 이러면서. 네. 근데 어쨌거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래서 유니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걸 얘기했고, 그래서 뭐 줄줄이 이제 하면 되고,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 하다 만 걸 계속하면 이제 이거예요. expectation이에요. 그래서 expectation이란 무엇이냐? expectation. 물리적으로 우리가 배운 게 있죠. 뭐였어요? center of mass, center of gravity. 그 다음에 우리가 mean을 배운 다음에는 variance를 배울 텐데 variance of x는 무엇에 관련된다고요? moment of inertia인데 물체가 있으면 축을 정해야지 moment of inertia를 계산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어느 축으로 돌릴 거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저를 이 손가락 끝에 놓고 돌릴 때와 가운데 이렇게 잡아놓고 돌릴 때 다르죠. 잘 돌아가죠. 이렇게 잡아놓고 돌리면. 그러니까 모멘트 오브 이너셔가 또는 로테이셔널 이너셔가 다른데 이 베리언스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그 모멘트 오브 이너셔 중에서 최소일 때예요. 그리고 물리 시간에 배웠지만 그 최소가 되게 하는 게 뭐냐면 그 축이 센터 오브 그래비티를 지날 때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하면서 먼저 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definition이에요. 자, expectation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statistical average라고 해요. 그러니까 average인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주하 평균 이런 게 있잖아요. arithmetic average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아니고 그렇죠? statistical average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거를 양상글 average라고 해요. 양상글이라고 하는지는 좀 어드밴스드한 확률 수업을 들으면 나오는데 그냥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그냥 average라고도 하고 주의해야 돼요. 또는 아까 말했지만 expectation이라고 하는데 또는 expected value. 그래서 노테이션을 먼저 쓰겠어요. 네. 이렇게 써요. 물론 이게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브래킷은 뭐 마음대로 해. 브래킷은 컬리 브래킷, 라운드 브래킷 뭐 다 써도 되는데 이게 노테이션이고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요
괄호, 이건 parenthesis,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이 랜덤 퀀터티고,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스칼라죠, 지금. 얘의 기대값,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정의되기를 이렇게 돼요. 이게 스틸즈의 인테그랄을 써서 하는 정의고, 이게 맞는 정의예요. 이게 디스크리트라든가 컨티뉴어스, 믹스드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정의인데, 이거 잘 몰라도 돼요. 이거 쓰는 경우 거의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게 스페셜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디스크리트일 때는 어때요? 기대값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센터 오브 매스와 관련되죠. 센터 오브 매스는 위치예요. 그것은 센터 오브 매스가 유닛이 위치라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떤 미터로 돼 있는데 매스가 있으면 어떤 기준점을 중심으로 몇 미터의 센터 오브 매스가 있느냐잖아요. 유니트가 그 값의 expectation의 유니트는 뭐예요? 요것과 같죠. 그렇죠? 요것을 일단 summation에서의 variable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xi.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게 value 또는 값이죠. 우리말로. 그 다음에 이게 어때요? 다 똑같지 않죠. weight가 있죠. weight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쪽이 좀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는 좀 더 weight가 더 가해지는 거예요. 이 weight에 해당하는 것이 probability mass이죠. 그래서 probability mass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면. 알겠어요? 그래서 값 곱하기 확률의 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유닛이 있어요, 없어요? 유닛이. 밀도는 유닛이 없죠. 마치 우리가 센터 오브 매스 할 때도 어떻게 돼요? 센터 오브 매스 할 때도 그 토크 평형식으로부터 나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전체 매스 분해, 맞아요? 전체 매스 분해 서메이션 위치 곱하기 각각의 매스인데 그럼 매스 유닛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킬로그램이든 뭐든. 그러나 남는 유닛은 위치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유니트 리스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의 유닛이 이 expectation 유닛과 같은 거.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개수, 뭐 미터로 돼 있는 거에 기대값을 물었는데 갑자기 킬로그램 이렇게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유닛이 X 유닛이다. 그 다음에 이게 디스크리트일 때고, 그럼 컨티뉴어스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컨티뉴어스일 때는 어때요? 적분인데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뭐 구분부적법식으로 쫙 나눠서 생각하면 그 다음에 극한을 생각하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게? 값 곱하기 확률. 알겠어요? 들의 sum 이렇게 항상 생각하세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것이 정의였어요. 이것이 정의인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기 하나 빠진 게 뭐죠? 우리가 그 abstract probability space에서의 적분으로 이걸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런 여러분이 보기 싫은 식을 하나 써줬어요. 근데 요거를 이해하는 방법은 오메가가 이게 abstract space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이, 알겠어요? 제가 신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관찰 대상을 퀀터티를 uncertainty가 있는 스칼라로 랜덤 베리어블을 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시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들어내요.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유니폼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마다 유니폼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을 해가지고 0에서 1까지 여러분이 원하는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해요? CDF를 내가 갖고 있다가 그거를 인버스 펑션에다 집어넣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아까 했었잖아요. 그냥 X라고 합시다. 이번에는 Y라고 하지 않고. 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들이 여기 오메가라고 봐도 돼요. 여러분이 원하면 이걸 오메가라고 합시다. 오메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메가가 abstract space인데 그냥 0, 1 유니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 펑션이 x 오브 오메가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잖아요. 오메가가 0, 1 나오면
그 매핑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봐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나. 적분은 0에서 1까지고 x 오버 오메가 자리에 됐네. 맞습니까? 왜냐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유니폼이니까 d 오메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인버스 빼먹었네요. 그렇죠? 요렇게도 쓸 수 있어요. 요렇게 expectation. 이게 의외로 매우 중요해요. 의외로.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안 가서 못 풀고,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풀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생각하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그 sequence of random variables 나올 때 저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example도 제가 그렇게 줄 거예요. 유니폼에서 만들어졌다. abstract space가, 그러니까 어떤 이니셜한 그런 어떤 숨겨진 랜덤 익스페리멘트가 유니폼 랜덤 넘버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매우 이해하기 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앱스트랙트 하잖아요. 그래서 좀 콘크리트하게 만드는 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걸 떠나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 인버스 프로블럼을. 네, 질문. 저런 작품 같은 S가 디스크리트 할 수 있는 네, 요거를 말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점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점프가 있으면 그거를 플랫한 걸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다 돼요. 자, 해보세요. 해보세요. 네, 또. BP 오메가 저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네. P 오메가 덴시티 같은 느낌. 이거야? 예. 글쎄. 맞는 것 같은데. 잘못됐나요? 요 근처에서 생각해봐요. 어떤 오메가 제로 근처에서 생각하면 여기서 P로, 이게 P가 뭐예요? probability measure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떤, 여기 말하는 인터벌을 대응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맞아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자, 어쨌거나. 근데 이제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쓰고 싶어요. 유로 그냥 쓸게요. 네, 이렇게 저는 쓰고 싶어요. 자, 어쨌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expectation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먼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그러니까 요 식을 쓰면, 자 보세요. expectation이라는 게 결국 어때요? 값 곱하기 확률이거든요. 값 곱하기 확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잠깐만, 지금 뭘 한 거야? 네, 맞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 요게 뜻하는 게 뭐냐면 이 함수를 0에서 1까지 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듯이 요 면적 에리어를 S1이라고 해요. 에리어. 적분한 값이 아니라 요 에리어를 S2라고 하면 이게 양수예요. 지금 이건 면적이니까 넌 네가티브. 그럼 요거 적분한 거는 어떻게 돼요? 적분한 거는 S1 빼기 S2가 되죠. 맞습니까? 자, 이게 기대값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면 이게 적분이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얘를 XY를 U랑 X를 또는 W랑 X를 돌려요. 돌려서 생각하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X1에 해당하고 여기가 S2에 해당하죠. 면적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적분을 이 U든 W든 이 녀석으로 하지 않고 X에 대한 적분으로 다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써보면 S1은 0에서 무한대까지. 이게 1이죠. 이게 fx고 1 빼기 0에서 fx의 dx고 빼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fx의 dx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페셜 케이스에는 어떻게 되죠? 만약에 x가 almost surely non-negative면, 그러니까 확률이 1이라는 말을 대신에 almost surely라는 말을 한다고 했죠. almost surely non-negative면 기대값은 어떻게 쓸 수 있다? CDF를 뭐 1에서 빼는데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거를 complementary CDF라고 해요. CDF는 알죠, 여러분?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고, 이거는 complementary. 보통 complement는 뭐예요? 여집합할 때도 complement고, 서로 상호 보완한다 이럴 때죠. 맞습니까? 왜 그래요? 이래서 뺀 거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이거 뺀 게 CDF고, 이거 자체는 CDF고, complementary CDF. 그래서 놀랍게도 complementary CDF를 쫙 적분하면 기대값이 나와요. 놀랍죠? 참고로 이거는 여러분이 이 식에서 있잖아요. 이 식에서 이걸 구하려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물론 여기서 이제 제로부터죠. 제로부터. 생각보다 어려워요. 막 복잡하게 치환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당연해요.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에 그 숙제를 내려다가 어사인을 안 하고 그냥 써놓기만 했는데 거기 보면 제가 이제 타이핑해 놓은 게 있죠. 예, 보면 이제 expectation of x의 n승을 비슷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시험에 냈으니까 공부를 해서 그렇죠. 서로 잘 힌트는 줘놨어요. 시험 문제. 근데 미리 디스커션을 잘해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오늘 할 거예요. 정말 오늘 할 거는 이게 expectation에 관한 거 더 하는데 이게 fundamental theorem of expectation이에요. 여러분이 fundamental theorem of라고 붙은 거를 고등학교 때 한번 배웠고 그걸 대학에 와서도 배웠어요. 뭐였죠?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를 배웠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적분의 기본 정리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못 배운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캘큘러스 책에는 있는데 그때는 공부를 안 해서 또 기억이 안 나고 펀더멘탈 티어렘은 정말 말 그대로 매우 중요한 거고 그런데 일단 펀더멘탈 티어렘 오브 캘큘러스를 얘기하면 진도를 못 나가니까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이 얘기를 합시다. 펀더멘탈 티어렘 오브 익스펙테이션은 이런 거예요. 결론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결론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요거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랜덤 베리어블 x가 주어져서 디터미니스틱 펑션으로 y를 구했을 때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걸 구하라.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죠? 말 그대로 하면 이런 거죠. 말 그대로 하면 아까 여기가 x 있을 때만 정의를 했으니까 이렇게 치환을 해서 우리는 요거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진리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의잖아요. 정의. 그렇잖아요? g of x를 y라고 놓고 그러면 얘의 expectation은 값 곱하기 얘의 확률 밀도를 dx 곱해서 여기 dy로 했죠. 그러니까 값 곱하기 확률로 해서 썸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매번 expectation을 할 때마다 우리가 expectation 안에 들어있는 이 녀석을 한 덩어리로 보고 이 녀석의 PDF나 CDF를 구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확률 시간에 이미 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였죠? 결론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했어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아마 학원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확률 변수는 요거죠. 그러면 그냥 요 g of x를 이렇게 쓰고 x의 확률 밀도를 곱해서 dx에서 적분하면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네. 왜 그래요? 증명했어요? 안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증명 안 했어요. 이게 펀더멘탈 티어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gx의 확률 밀도를 구하지 않고도 x의, 그러니까 요 입력이었죠. 아까 매핑이었으면. x의 확률 밀도만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y의 확률 밀도 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y의 확률 밀도로 하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주의하세요. 항상 이 펀더멘털 디램을 쓰려고 하면 여러분이 망하는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거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책에 보면 이제 있는데, 그래서 증명을 하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질문을 하면은, 왜 그래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은, 많은 선생님들이 일단,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때리려고 하죠.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문제나 풀어, 녀석아. 아무도 그런 건 묻지 않아. 시험에 안 나와죠. 소위 말하는 시험에 안 나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대학에 있다 보면 그런 게 시험에 나오죠. 특히 제 시험 과목 같은 거는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교수님이 어느 날 그래요. Fundamental Theorem of Expectation 어떻게 증명해? 그럼 여러분이 책을 찾아보는데 모르겠어요. 있어요. 뭐 책에. 모르겠어요. 교수님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때요? 또 가서 뭐래? 그렇게 하니까 안 되던데. 이러면 어떻다고요? 그냥 저를 미워해주세요. 제발 저를 미워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가르쳐준 교훈은 simplify를 해야죠. simplify하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x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x가 discrete면 어떻게 되겠어요? discrete면 어떻게 되죠, x가? 오늘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x가 discrete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함수 g가 있어요, 그렇죠? x가 이제 쫙 만들어지고, 왜 히스토그램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x가 매번 발생할 때마다 그 g로 매핑하잖아요. 그런데 x가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8개 예를 들면 확률이 뭐 8분의 1씩이든 뭐 아니면 뭐 어떻게 돼 있든 간에. 그럼 어때요? 이 값이 나올 확률이 딱 정해지죠. P1, P2, P3, P4 이렇게 8까지. 근데 P1의 확률로 뭐예요? 저 매핑되는 거 GX1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디스크리트일 때는 이 녀석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를 y로 놓더라도, 그렇죠? 이게 yi잖아요, 그냥. 네. 스텝을. 근데 그냥 yi가 바로 gxi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구나. 그렇죠? 디스크리트일 때는 됐어요. 컨티뉴어스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컨티뉴어스일 때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랬죠. 그냥 구간을 다 잘라서 파이나이트한 인터벌로 만들어요. 여러분이 이게 구분 부적법 같은 거잖아요. 이게 좀 하수가 하는 걸로 여러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알겠어요? 기본. 왜냐하면 엔지니어로서는 어때요? 우리가 엔지니어로서는 모든 것은 어때요? 어프락시메이션이에요. 모든 것은. 그러니까 얼마나 원하는 정도로 정밀하게 하냐의 문제이지 다 어프락시메이션이에요. 제가 학부 때 아마 저한테 시노미 시스템들 학생들은 제가 질문했죠. 왜 우리가 전류를 continuous time function으로 모델링 하느냐? 그거 할 수 있냐고 제가 질문했을 거예요. 다 까먹었죠? 기억 안 나요? 정답은 뭐였어요? 못해요, 원래는. 전류를 continuous time function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왜? 전류라는 것은 한 지점에서 시간에 지나가는 전자를 보고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수를 세가지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퀀타이즈드 돼 있다고 하잖아요, 전자는. 그러면 다 점프 디스컨티뉴어티가 있는 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그 파송, 랜덤 프로세스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스무드한 펑션으로 왜 해요? 그럼 우리가 줌 아웃을 쫙 한 다음에 가늘게 눈을 뜨면 어때요? 뾰족뾰족한 게 싹 필터링이 되면서 부드러운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냥 컨티뉴어스 하게 하고 심지어 막 전류 미분하잖아요. 그거 돼요? 안 돼요? 본래 들어가면 디렉 델타 막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얘기해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데다가 실제로 전자의 위치는 어때요? 양자역학적으로 하면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률 밀도로 또 해야 되잖아요. 확률 밀도로 전자가 지나가는 것을 어떻게 모델링 해야 돼요? 확률 밀도의 타임 베링 펑션으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어프락시메이션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현상을 매스메티컬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굉장히 크루드하게 모델링해도 돼요. 어떤 때는 안 되고.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내가 하는 모델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봐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우리 랩에 정태준 군이 저한테 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phased array 있잖아요. 멀티 안테나 어레이가 있고 이렇게 들어오면 레이더에서도 쓰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챌린징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그랬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게 이제 narrow band array assumption, 왜 다른 과목으로 가고 있죠? 김경태 박사님 수업에서 하세요. 어쨌든 narrow band array assumption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안테나 내에서 프로퍼게이션 되는 시간은 극히 작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의해서 페이즈가 돌아가는 것은 또 그냥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광학할 때랑 비슷하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받는 거 여기서 받는 거 받는 게 어떤 동시에 샘플링을 탁 하면은 페이즈만 탁탁탁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모든 게 딜레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널이 딜레이 된 거를 페이즈만 돌아갔다고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다 어프락시메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주의를 하세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은 모델이다. 현실은 모델이다. 그럼 그 모델은 어때요? 심플리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한계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있고 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안 중요한데 막 그걸 넣어가지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마세요. 엔지니어로서. 다시 돌아와서. 어쨌거나 디스크리트일 때는 되고 컨티뉴어스일 때도 이거를 쪼개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쪼개서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미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그렸던 그 그림이에요. 바로 뭐 할 때? 자코비 메소드 할 때 그랬던 바로 그 G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가 얘를 y라고 놓으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빈을 하나 잡은 다음에 여기서 델타 y만큼의 빈을 어떤 y0에서 잡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내가 y를 쭉 관찰하는데 어떻게 해요? x를 제너레이션해서 그걸 매핑한 다음에 y로 관찰하죠. 근데 그걸 쭉 이제 몇 번 나왔나를 보는 거예요. 즉, 요 빈 안에 얼마나 떨어졌는지 우리가 n번 시행했을 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요 각 y0를 대표값으로 해서 그 나온 횟수, 저 빈 안에 떨어진 횟수를 전체 n으로 나눠서 그걸 곱한 다음에, 그쵸? 그러면 각 곱하기 확률이 됐잖아요. 이거를 모든 빈에서 다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지난번 했던 거랑 똑같네. 자, 이렇게 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거죠. 얘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거 우리는 물론 각 곱하기 확률로 할 거죠. 각 곱하기 확률. 근데 이렇게 씁시다. 일반적으로. 네. 자, 각 y0라고 할까요? 네, y0라고 합시다. 네. 자, 그러면 요거는 뭐랑 똑같을까요? 지금 보면 흥미로운 건 뭐예요? 요거를 예를 y0하고 요거를 x1, x2, x3라고 해볼까요? 지난번 했던 거랑 똑같아요. 가운데를 x1, 여기는 x2, x3라고 하면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G에 의해서 x1, x2, x3가 다 y0로 매핑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G, X, I 그냥 이렇게 씁시다. 뭐 똑같으니까 값이. 네, Gx라고 써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값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그럼 이제 이렇게 말을 하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책에 보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책에 보면 뭐라고 돼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절대값은 어디로 간 거예요? 절대값은 어디로 갔죠? 뭐예요, 이게 갑자기? 왜 이렇죠? 그냥 dy dx라면 g잖아요. g'이잖아요. 그렇죠? 왜 이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미묘한데, 알겠어요? 책에 있어요, 설명이. 그래서 자세히 읽어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써놨어요. 책에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적분을 하면 결국은 얘가 없어지고, 잠깐만, gx 되면은 이렇게 된다 해서 펀더멘탈 디어렘이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지난번에 자코비 방법 할 때는 절대값 써놓고 여기서는 또 안 써놨어요. 왜 그런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여러분이 펀더멘탈 디어렘이 말하는 것은 이게 핵심이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 해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겠어요? 좀 더 뭔가 펀더멘탈한 거로 가다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까지도 얘기했는데 시험 문제를 못 풀면 이제 여러분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제발 좀 풀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expectation에 대해서는 이제 대충 했고, 그 다음에 이제 conditional expectation을 했어요. conditional expectation이란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랜덤 베리어블 x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벤트 뭐가 주어졌어요? 이벤트 m이 주어졌어요. 교과서에. 그랬을 때 이런 걸 정의해요. 그러니까 the conditional expectation 또는 expected value expectation of x given the event m is defined. 그래서 노테이션은 이렇게 써요. 그렇죠? 이거 주의해야 돼요. 이거 노테이션이에요. 이 노테이션 어디서 나왔겠어요? 조건부 확률할 때 어때요? 우리가 probability of event A 바 긋고 event B 쓰잖아요. 거기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렇죠? 주의하세요. 제가 면접을 다년간 해봤잖아요. 입시할 때, 대학원 입시할 때. 그러면 여러분이 expectation 할 때 여기는 랜덤 베리어블이고 probability 할 때는 이벤트여야 된다는 것도 잘 몰라요. 물론 여러분은 아닐 수 있어요. 알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도 그랬을 수 있고. 알겠어요? probability 할 때는 이벤트고, 알겠어요? expectation 할 때는 랜덤 베리어블이나 랜덤 나중에 벡터나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보면은 probability of 이렇게 써놓으면 랜덤 베리어블 A가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바로 어때요? 나가고 나면 옆에 앉은 교수님이랑 웃으면서 probability가 이벤트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별로 좋은 일이 안 생기죠. 후배들한테 꼭 얘기하세요. 알겠어요? 제가 연구전을 올해 안 가고 내년에 가기로 해서 아마 입시할 거예요, 올해. 하여튼 어쨌거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게 이제 어때요? 요게 없으면 expectation of x죠. 그런데 m이란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expectation.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정의를 이렇게 한대요, 정의를. 자, 그러면 갑자기 이거 뭐지? 하는데 이것도 어때요? 이것도 배웠어요. 저 지난번에. 이것도 또한 어때요? 컨디셔널 덴서티죠. 랜덤 베리어블에. 이때도 어때요? 요것도 아까 말했지만 여기서부터 동기부여가 돼서 쓴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정의됐어요? 얘 어떻게 정의됐죠? 만약에 continuous라고 하면이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정의됐었어요? 이거 분해, 그 다음에 뒤집어야죠. 그렇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나요? 맞습니까? 네. 체인룰이잖아요. 체인룰. 얘를 곱해주고 나면 m 먼저 나오고 x는 m이고 여기서는 x 먼저 나오고 그다음 m 기본 x.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자, expectation은 우리가 physical interpretation을 했죠. 뭐였어요? center of mass 또는 center of gravity.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 물건이 있는데, 예, 하여튼 제가 확 부러뜨렸어요. 그리고 그 조각을 이거 부러뜨렸다고 합시다. 이렇게 부러뜨렸어요. 그래 놓고는 얘의 무게 중심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까 그게 아니죠, 분명히. 맞아요? 아니면 제가 이걸 부러뜨린 다음에 요쪽 이렇게 자른 다음에 요쪽의 무게 중심은 뭐냐라고 물어.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알겠어요? 피지컬 미닝이.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그젬플을 들어봅시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게 이거예요. 말했지만 막대라고 생각하면 m이 이런 이벤트.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봤지만 저 덴서티 막 구하고 해보면 결국 이건 이렇게 돼요. 사실 이렇게 쓰면 매우 헷갈리는데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여러분이 요거 계산되거든요. 이렇게 됐었죠. 기억나요? 컨디셔널 덴서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있는데 막대가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여러분 기준으로 여기가 A 지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캐피탈 M이란 이벤트가 X가 A 이상일 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A에서 잘라가지고 이거 갖다 버린 거예요. 이쪽을. 맞아요? 그러면 요거 덴서티는 어때요? 요 부분의 질량을 계산하고, 그렇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A에서 무한대까지 질량을 계산하고 본래 있던 밀도로 나눠주면 당연히 이 부분의 밀도가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는 어때요? x의 기대값이니까 당연히 x 곱하기, 보세요. 여기 얘의 기대값이니까 값 곱하기 얘가 확률 아니에요? A부터 이제 적분해야죠. 말이 됩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피지컬 미닝을 자꾸 생각하세요. 이게 뭔가, 뭐 하자는 건가. 그래서 어쨌거나 컨디셔널 미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걸 부셔가지고 그 조각의 센터 오브 매스, 센터 오브 그래비티는 뭐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conditional probability of event given 다른 이벤트를 배웠죠. 요런 거, 그렇죠? 요런 거 정의했죠. 맞아요? 확률 할 때 지금 우리 랜덤 베리어블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었죠. 확률 있고 그래서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된댔잖아요. conditional probability. 그 다음 뭐였어요? total probability, 그 다음에 Bayes theorem, 그 다음에 independence라고 했잖아요. 자, conditional expectation을 했어요. 그러면 뭐지? 혹시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있어. 뭐 theorem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쉬운 게 무슨 theorem이냐? 이건 렘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total expectation theorem이라고 하겠어요. 자, 그러면 어널러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지을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자, total probability는 어떤 거였어요? 어떤 이벤트의 probability를 계산하고 싶은데 제가 벤 다이어그램 많이 그렸죠. 이만하게 오메가가 있고 여기에 A라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거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거를 조각을 냈죠. 그러니까 전체 오메가를 조각 내면 요 A 이벤트도 조각이 나죠. 같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조각조각의 확률들을 더해서 전체 확률을 구했죠.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얘의 이제 여러분이 대학교 1학년 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얘의 무게중심을 구하고 싶은데 제가 이러는 거예요. 그냥 어려워. 그런데 부분은 쉬워요. 예를 들면 보세요. 여기 자세히 봐요. 얘는 없다고 봅시다. 얘는 너무 복잡한 모양. 얘가 딱 있어요. 여기까지. 안에도 있지만 없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어디겠어요? 당연히 가운데겠죠. 이 부분만. 구하기 쉽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간 두께가 다르고 얘랑 다르지만 얘도 가운데에 있겠죠. 얘도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조각 내고 나면 무게중심, 그 조각의 무게중심은 또는 질량중심은 구하기 쉽죠. 그런 문제잖아요, 이게. 그래서 놀랍게도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간단한 버전이에요. 랜덤 베리어블 x가 있고 중개할 거는 파티션이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 이벤트들은 어떻다고요? 서로 mutually exclusive 또는 disjoint고 이 확률들을 이벤트의 확률들을 다 더하면 1이어야 돼.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total expectation 전체 무게 중심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얘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각 조각에서의 무게 중심에 그 조각에서의 무게를 곱해서 썸하면 나와요. 그랬나요? 물리 시간에? 졸았어요. 그렇죠? 네. 진짜 신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 할 때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암기하죠. 제가 EBS를 보고는 어느 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EBS를 틀어놓고 체조를 해요. 보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자식 길러보세요. 와가지고 아빠 이건 뭐예요? 그러는데 나는 수학만 하지 물리는 몰라 이럴 수도 없어요. 요즘 화학 공부하고 있어요. 막 틀어놓고. 근데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중학교 수학을 하는데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무게중심은 하더니 삼각형 딱 그리더니 이렇게 뭐 꼭지점으로부터 뭐 마주보는 변에다가 이등분선을 그은 다음에 거기서 2대1로 나누는 점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걸로 막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잠깐 왜 설명을 안 하지? 저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놈한테 물어봤어요. 자, 저게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왜 2대1로 나누는지. 아니, 지금 순환 논리 아니에요. 무게중심이 왜 그렇게 되냐 그랬더니 무게중심이라서 그렇다고 하면 안 돼요. 사실 요거 가지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설명하면 또 적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진 않은데 그래도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거예요. 가장 기본은. 알겠어요? 가장 기본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에서 나온 거라고요. 물리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이걸 먼저 증명을 해보자고요. 이거 어떻게 증명하죠? 이거 어떻게 증명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헷갈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노테이션이잖아요. 이거는. 이거 백날 들여다본다고 답이 안 나와요. 이것의 정의를 생각해야죠. 그렇죠? 정의를 생각해 봅시다. 정의는 어떻게 돼요? 그냥 덴서티가 있다고 보면 이거죠. 맞아요? 레프트 핸드 사이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구하죠, 이거?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또 컨티뉴어스라서 안 되는구나. 디스크리트로 해보자.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교수님이 지금 덴서티 있다고 하자고 해놓고는 왜 안 되게 하냐고 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오늘의 제일 중요한 교훈은 뭐라고요? 절대로 지도 교수님한테 당신이 해보라는 대로 하니까 안 되더란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라고 하는데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해봤더니 사실은 다른 방향이에요. 해봤더니 뭐가 좀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혜 씨 듣고 있죠? 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모르겠으니까 도저히. 자, 그러면 이제는 좀 쉬워요. 얘는 probability죠. 그렇잖아요? 얘는 probability니까
자, 봐요. Total Expectation Theorem은 당연히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Total Probability Theorem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probability를 이 파티션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어떻게 배웠어요? I로 해버렸네. I로 하면 안 되죠. J라고 합시다. J. 네. 이제 I로 하고, 그럼 어때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배웠잖아요.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 생각하라 했잖아요.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해서 조각조각 이렇게 해서 더하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썸 나오면 이제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은 옳다구나 하고 막 순서를 바꾸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J가 없네요, 여기는.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어떤 물체를 조각을 냈을 때 i번째 조각의 귀대값 센터 오브 매스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똑같아졌네. 해피해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리서치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어려운 논문을 써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딱 다 쓴 다음에 대학원 때 옆에 앉은 우리 중국인 동료한테 딱 보여줬어요. 야, 이거 어떠냐 그랬더니 읽어보겠대요. 하다가 한 이틀 있더니 와가지고 굉장히 쉽게 잘 가다가 요 대목에서 막혀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 포아송 서메이션 포뮬러라는 걸 써서 뭘 증명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내가 그거 증명한다고 6개월 이상이 걸렸는데 결론만 써놔서 그런 거라고. 띠어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과정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때 쉽네 뭐. 쉬워요, 실제로. 쉬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거나 어떤 결과를 보잖아요. 그러면 물론 어떤 거는 이해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100년이 지나도 정말 못할 것 같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은 뭐냐면 중간 과정을 구질구질하게 안 써놓고 그냥 생략하고 결론만 써놨어 그래.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절대로. 자꾸 여러분이 그런 걸 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했는데 나는 이해도 못하겠어라는 게 자꾸 쌓이잖아요. 그럼 자신감을 잃어가요. 이건 리서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안 좋게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렵더라도 공부를 할 때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핵심이야 이런 거를 좀 알아가는 게 좋아. 알아가는 게. 그래서 격파를 해나가 하나씩. 그래야지 좀 자신감이 생겨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요 하나 했죠. 맞습니까? 자, 이거는 쉬웠어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이거는 아직 보류가 돼 있죠. 보류. 얘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Continuous X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엔? 자, 파티션을 쪼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고, 그럼 뭐 썸밖에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증명해요? FX에 대해서 토탈 프로바빌리티 없으면 다 풀리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 했었어요, 우리? 덴서티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써보면 이렇게 되고 이거 아닌가? 맞습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죠. 근데 얘는 이렇게 되나요? 그거 했나요? 언제? 난 안 한 것 같은데. PPT에서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옛날 거에서. 아마 옛날 자료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거 어때요? 이거 보고는 난 몰라. 참 위대한 사람들이 해놨어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컨티뉴어스는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조그맣게 쪼개서 생각하면 그냥 디스크리트랑 똑같아. 그게 왜 그게 무한대로 가면 되느냐는 여러분이 고민할 건 아니에요. 그거는 수학자들이 다 증명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쪼개놓으면 어때요? 카운터블 하잖아요. 무한계로 쪼개놔도 카운터블리 인피니트한데 그것을 극한으로 보내서 uncountably infinite에서 된다는 거는 수학자들이 증명을 해놓은 거예요. 물론 under certain conditions.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것까지 알아야 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하다 보면 박사를 수학과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싶진 않아서 여기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쪼개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 돼요. 이게 믹스트일 때도 뭐 마찬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게 파티션이라는 것은 뭐예요? 파티션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개죠. 그런데 우리가 uncountably infinite 개로 쪼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증명할 건 아닌데 다음에 할 거예요. 다음에 two random variables. 여러분이 이제 이런 엽기적인 식을 보게 돼요. 이거 아직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죠. 두려워 말라 이렇게. 성령이 내려와서 항상 뭐 두려워하면은 두려워 말라 그래요. 이거 뭐예요 도대체? 이거 봤잖아요. 그렇죠? 학부 때. 왜 눈을 꼭 보이고 있어? 이 중에 나한테서 확률 수업 들은 사람도 있을 텐데 네, 했어요. 이거 그때는 증명 안 하고 대충 막 되는 것처럼 막 쓰고 그냥 갔죠. 이거 뭐죠? 이것도 total expectation이에요. 왼쪽이 보세요. 왼쪽이 x expectation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차이는 뭐냐면 이게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막 프리뷰. x와 y가 두 개의 jointly distributed 랜덤 베리어블인데 y에 대해서 컨디션을 주면 x의 기대값을 계산하는 게 쉬울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그럼 요거는 뭐냐 이거죠. 우리가 이런 거는 했었죠. 봐봐요. 요 컨디셔닝 바 오른쪽에 이벤트가 있었죠. 항상 지금까지. 맞아요? 심지어 어떤 포인트라도 캐피탈 X는 XI라는 이벤트로 만들어서 넣었잖아요. 또 이거 이벤트예요. 조금 전에 뭐라 했어요 제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과연 무엇을 뜻하는 노테이션이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학부 때 거기 주목을 안 하고 저게 뭔가 내가 아는 거랑 비슷해 보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과연 이게 뭘까? 뭘 것 같아요? 정답은?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expectation 안에 있는 건 뭐라고요? 랜덤 퀀터티거든요. 물론 디터미니스틱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얘는 놀랍게도 이렇게 쓴 것은 이거는 랜덤 베리어블. 랜덤 베리어블이고 답만 알려주면 여기 막 스토리가 긴데 답만 얘기해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모양이 비슷하죠? 모양이. 요거랑 맞춰봐요. sum integral. conditional expectation, conditional expectation. 요것도 정의 안 했지만 요건 좀 프렌들리해요. 왜냐면 요건 이벤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노테이션이에요. 근데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estimation detection 수업을 들으면서 대학원 두 번째 학기 때
그때 이제 이상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수보고는 뭐 교수님이 막 써주시면 뭐 당연하지 뭐 그런 거야. 왜냐면 그때 저도 어때요? probability of random variable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뭐 컨디셔닝 바 왼쪽에 오른쪽에 뭐가 있는지 생각 안 하고 살았으니까 그냥 다 대문자 아니에요. A, B, X, Y 하면은 다 대문자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죠. 제가 A, B 하면은 M 이러면 이벤트고 X, Y 쓰면 다 랜덤 베리어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나중에 이걸 배울 거예요. 이거는 알고 있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꼭 제가 혹시 안 하면 그거 가르쳐 준다고 해놓고 왜 안 가르쳐 주느냐, 그럴 수 없다, 빨리 말해라 라고 저한테 꼭 얘기를 하세요. 자, 그래서 끝났어요, 여기는. 자,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책을 가져왔죠, 다들? 교과서. 네. 페이지에서 평균 표시에 서브스크립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서 요거? 서브스크립트. 근데 요거는 스탠다드 노테이션이에요, 스탠다드 노테이션. 그냥 Y X 네, 이렇게 쓰는 거는 이게 실제로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잠깐만요. x 그렇죠. 이런 함수를 그러니까 여기다 y를 입력으로 가하고요. 알겠어요? 어떤 시스템에 이 펑션을 이런 펑션을 잡아요. 그 뭐냐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할 수 있죠. 나중에 배우거든요. 배웠어요, 실제로. 학부 때 다 했어요. 요거는 y의 함수죠. 왜냐면 보세요. 여기다 1 넣어주면 어떤 스칼라 나오죠. 2 넣어줘도 나오죠. 리얼 넘버 넣어주면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건 y에 대한 함수잖아요. 맞아요? 이 y에 대한 함수에다가 요걸 계산할 때 사용했던 랜덤 베리어블 있잖아요. 걔 디스트리뷰션과 똑같은 놈을 가해줘요. 그러면 여기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걸 g라고 해보세요. 이거 g of y라고 해봐요. g of y. 이건 좀 클리어해요? 그럼 얘가 g of y라고 우리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노테이션이에요. 노테이션. 알겠어요? 그러니까 펑션 g가 이렇게 될 때 입력을 y를 가하면 딴 거 가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딴 거 가하면 이렇게 보세요. y를 가할 때 그 출력 gy를 이렇게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645 시간에 열심히 해놨는데 다음 학기에 아마 제가 개설할 거예요. 그 Estimation Detection Theory. 그때 이거 자주 나오니까 하여튼 알아놓으세요. 자, 이거 너무 오래 끌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북에 이거 잔뜩 있어요. 뭐 이것저것 계산해 놓은 거. 그래서 여러분이 140 잠깐 아직 안 했네요. 이런 어쩐지 끝날 때가 안 되는데 베리언스를 안 했군요. 그렇죠? 익스펙테이션만 했어요. 자, 이제 베리언스인데 지난번에 사실 제가 베리언스 얘기를 좀 했었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리언스라는 것은 이상한 정의인데 여러분은 이게 미니멈이란 뜻이에요. 알겠어요? 요것을 미니마이즈하는 A를 집어넣었을 때 이 값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게 물리적 의미가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것을 어디에요? 결국 저렇게 하면 A가 뭐가 나왔어요? A가 뮤가 나왔죠. 뮤x가 expectation of x라고 이제 할 거예요. 네. 이때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얘를 잘 기억하겠지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 뭐 이렇게 되듯이 막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요. 근데 이거 자체가 뭐예요? 이미 Fundamental Theorem of Expectation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Fundamental Theorem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쓰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건 제끼고 지금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Variance인데 이게 Variance가 이제 어떤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느냐예요. 근데 여러분이 다 해봤는데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Variance라는 것은 어쨌든
x에다가 평균을 빼고 그것을 제곱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미니멈 모멘트 오브 이너셔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어떤 물질을. 근데 이거를 전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펀더멘탈 티어럼 오브 익스펙테이션을 배웠으니까 x의 뭐예요? x의 덴서티로 나타낼 수 있겠다는 걸 알 수 있죠. x 제곱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어때요? 인티그랄 x 제곱 덴서티 오브 x dx 하면 된다는 걸 알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냥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니까. 근데 전개를 해서 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잘못했다. 빼기죠. 이렇게 돼요. 해보세요. 이건 뭐 고등학교 때도 나와요. 고등학교 때도. 정석, 수학의 정석에 돼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게. 자, 그런데 자, 요거는 알고 있고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펀더멘탈 디어럼 쓰면 계산할 수 있죠. 굳이 x제곱 자체의 덴서티 안 구해도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좌변을 봐요. 이게 넌 네거티브 넘버죠. 맞습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우변만 보면 제일 오른쪽과 어떤 걸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재미있는 부등식을 하나 얻었어요. 또 이거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variance of x 더하기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얘도 넌 네거티브죠. 왜냐하면 어떤 놈의 제곱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은데 좌변에서 하나를 버려요. 둘 중에 하나를. 그럼 당연히 우변이 크겠죠. 그렇잖아요. 밸런스가 있어 딱 맞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우변 좌변에서 밸런스가 맞았는데 좌변에 있는 텀 하나를 버려요. 근데 얘도 양수고 제곱이니까 얘도 양수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뭘 버렸어요? 여기 베리언스를 버렸잖아요. 버리면 이쪽이 더 크거나 같을까? 거꾸로도 할 수 있죠. 어떻게 돼요?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항상 부등식이 나오면 여러분이 뭘 확인해야 된다? 네, 등호가 있으면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언제 해요? 네,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얘를 없앤 건가요? 이 식에서 이 등식에서 얘를 버렸는데도 같은 거죠. 그게 뭐 베리언스가 제로네요. 베리언스가 제로라는 게 뭐예요? 네, 델타처럼 되는 거죠. 포인트 매스 하나만 있는 거죠. 딱 민에 사실. 자,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네, 이때는 민이 제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 어떤 때는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부등식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뭐 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항상 다른 쪽 부등식은 어떻게 되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사실은 좀 트리비얼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의미가 별로 없어서. 근데 그것도 알아놔야죠. 그렇죠? 네. 다시 얘기해요. 기대값의 제곱과 제곱의 기대값이 같아지려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방법이. 네. 그냥 베리언스가 0이에요. 근데 베리언스가 0이라는 게 뭘 뜻하느냐 해서 질문했더니 여러분이 델타라고 했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항상 그래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민에 포인트 매스 1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그거밖에 없나 이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베리언스를 했는데 베리언스에서 이제 우리가 확장을 해요. 자, 우리가 이거 계산했고 그 다음에 베리언스는 결국 뭐랑 관련이 있어요? 이거랑 관련이 있었죠. 그러면 1승, 2승?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어요? n승. 맞아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자, 이거 기대값은 어떻게 계산하죠? 그러면 또 얘를 y로 놓고 y의 pdf를 구해서 인티그랄 y density of y dy 하면 됩니다. 좋아요. 한 가지 방법. 또 다른 방법은 fundamental theorem of expectation을 쓰는 거죠. 어떻게 해요? equals integration x의 n승 density of x dx. 그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 말고도 또 뭐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두 방향 다 생각을 해야지 이해가 쉬워요. 안 그러면 굉장히 고생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래요. 이 베리언스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요? 민을 뮤라고 합시다. 뮤 x라고 하지 말고 이거 계산했었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1승은 어떻게 되죠? 1승은 0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얘기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줄줄이 사실 정의할 수 있죠. 이거에 n승도 정의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제가 왜 대들었다가 맞아 죽을 뻔했다는 게 이거죠. 아니 왜 이렇게 하냐. 이런 거 어떠냐. 저는 이걸 주장했었죠. 이거 주장했다가 이게 디비에이션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아주 좋은 지표 아니냐. 왜 이걸 쓰냐. 베리언스를 나한테 설명해 달라. 했다가 죽을 뻔했죠. 네. 근데 이것도 있어요. 실제로. 네. 이것도 써요.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 제곱하면 되는데 얘랑은 이제 뭐예요? 똑같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는 뭐예요? 13579로 하는 홀수차는 얘랑 다르고 짝수차는 다 똑같죠. 맞습니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얘를 nth 또는 nth 오더를 안 쓸 때도 있어요. moment of x. 이거는 nth 오더. 그 다음에 center of mass로부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central moment of x. 이거는 absolute moment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좀 이상해요. 그렇죠? 왜냐면 absolute moment라고 하면은 이게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센트럴이고 이렇게 해서 또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줄줄이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길게 하는데 시험에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여러분이 왜 이런 놈만 했냐 이거죠. 얘로 안 하고. 사실 재밌는 건 뭐냐면 요거를 알면 요거 다 구할 수 있죠. 어떤 nth 오더까지. 이건 해보면 돼요. 전개해보면 되잖아요. 폴리노미알을.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 왜 그러냐가 바로 여러분이 마지막 섹션에서 배우는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랑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과 관련이 돼요. 그렇게 배웠나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모멘트라는 게 그냥이 아니라. 그래서 간단히 프리뷰를 하면 어떤 거냐면 일반적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거를 전부 다 알잖아요. 모든 파이나이트 n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무한대에 가까운 밀리언 오더도 다 안다고 하면 그 디스트리뷰션을, 그 랜덤 베리어블 엑셀 디스트리뷰션을 거의 아는 거예요, 우리가. 또는 얘를 몽땅 다 알잖아요. 물론 그때는 민을 알아야 되니까 요놈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도 또 우리가 거의 다 아는 게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딱 컴팩트하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도 얘랑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우시안 정규 분포일 때는 어때요? 얘와 얘만 있으면 다 돼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얘 두 개만 있으면 됐나 안 된다?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말했잖아. 이게 몽땅 다 있어야 된다니까요. 두 개만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내용은 다 했어요. 여러분. 네. 물론 이제 뒤에 보면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5.4에 보면 온갖 디스트리뷰션의 모멘트를 계산하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니퀄리티즈가 있거든요.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151페이지인가요? 네. 거기서부터는 안 나온다고 보면 잠깐 뒤에 디스크리트 타입 이런 게 있네요. 하여튼 이니퀄리티 구하는 거는 그 다음에 캐릭터리스틱 펑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은 안 하고 하지만 일반적인 nth 오더 모멘트까지는 다 한 걸로 하겠어요. 그 다음에 각 랜덤 베리어블의 베리언스 구하고 이런 것도 다 한 걸로 하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